오늘은 사건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제주 119 구급대원 술 취한 동료 집 데려다주고 성폭행, 119 구급대원 구속이라고 매일경제신문에서 따왔어요. 회식서 술 취한 동료 집 데려다주고 성폭행, 참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고입니다. 뉴스 내용 보게 되면은 집에 데려다 주다가 아무튼 성폭행을 했고, 그에 따라 이제 경찰청은 준강간 혐의로 30대 구급대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준강간 혐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이제 준강간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보게 되면 구속되었음, 그러니까 범죄 혐의점이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구속을 시켰겠죠. 가능성이 좀 낮으면 구속을 안 시킬 겁니다. 왜냐면 직업도 공무원이고 도주 우려나 이런 것도 적을 거고, 근데 구속을 시켰다 그러면 범죄 혐의점이 좀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 구급대원은 악마인가 바보인가, 요거를 좀 따져보고 싶어요. 성범죄로 인해서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킨 거는 맞는데, 이게 과연 이 사람이 악마일까 바보일까? 저는 바보 쪽에 조금 기울긴 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악마라면 술 취한 동료를 일부러 데려다 주는 거죠. 그리고 범행을 했겠죠. 근데 저 뉴스에도 나왔듯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합의하에 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악마는 아니어 보여요. 왜냐면 몇 가지들을 봤을 때 악마는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일부러 데려다 주고, 그러니까 이제 회식 자리에서 봤다는 거죠. 회식 자리에서 얘가 취했구나, 내가 오늘 그거 해야 되겠지 하고서 일부러 가서 데려다 줄게요, 여기 집 알아요 하면서 데리고 가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바보라면 그건 거죠. 혼자만의 그린라이트였다는 거죠. 혼자만의 그린라이트. 이게 뭐냐면 남자분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남자 4명 중에 1명? 상당수 남성분들이 이런 감각이 없어요. 특히 그린라이트 관련해서 감각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이 남자는 여성분이 본인한테 호감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좀 착각을 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을 때 이모티콘이 뒤에 달렸다, 그러면 요거 착각하는 남자들 많습니다.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 있으니까 이렇게 이모티콘을 썼구나.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진짜 구급대원 선배나 후배 질문할 수 있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해서 묻는 건데 요걸 또 그린라이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얘가 내가 마음에 드니까 이렇게 와서 일부러 물어보는구나, 정말 몰라서 물어본 건데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회식 자리에서 건배,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앉았다, 이렇게 앉았다 하면은 건배 하잖아요. 근데 건배할 때 나랑 잔이 부딪혔다. 원래 잔 부딪히려고 건배하는 건데 요거 갖고 그린라이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굳이 나랑 부딪힐 이유가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둘 앉은 자리면 사실 앞에 사람이랑만 이렇게 건배가 잘 되는데, 굳이 대각선에 있는데도 나랑 건배를 하려고 잔을 가져왔고, 또 잔을 칠 때 나보다 위로 안 치고 아래로 내려서 쳤다. 이거 어떻게 보면 주도죠. 같이 짠하는 자리에서는 다 같이 짠하는 건데 이걸 또 그린라이트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착각하는 90% 그린라이트가 아니라는 거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명심 못하면 나중에 크게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되게 안타까운 게, 회식 자리에서 동료가 취했다, 이걸 왜 데려다 줍니까? 데려다 줄 필요 없습니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인생 골로 갑니다. 아니면 진짜 영 걱정되면은 경찰에 인계하십시오. 이거 굳이 데려다 준다고 왜 자기 인생 망칩니까? 자기 택시비 나중에 받을 겁니까? 아무 문제 없이 끝났어. 그럼 데려다 주느라 쓴 택시비 받을 겁니까? 데려다 주느라 쓴 시간, 아무리 못해도 1시간은 걸리겠죠? 10분 거리에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 데려다 주고 다시 나와서 나 이렇게 하려면 1시간 이상은 쓸 텐데, 요거 최저시급 9,680원인가? 그거 해가지고 다음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굳이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남의 인생에 그렇게 관여하는 거 아닙니다. 특히 성별이 다르다, 그럼 그 사람이 그냥 길거리 가다 쓰러지, 아니면 진짜 길거리 가다 그 사람이 무슨 병변을 당하든 뭘 하든 그건 그 사람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닙니다. 이거 관련돼서 이진욱 사건 있어요.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이진욱 배우라고 엄청 잘생긴 배우 있습니다. 배우가 미투 운동 때 어떤 여자분들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를 당합니다. 근데 이제 이진욱 씨가 그 검찰에 출두할 때 굉장히 그 당당한 모습에 이제 그 하는데 무죄 판결 났어요. 무죄. 그리고 상대방 무고죄로 처벌했지만 무고죄로 징역 3년인가 받았어요. 상대방 여성들이. 근데 아직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직 모르는 사람들 많고 또 이진욱 배우가 매력이 있고 자기만의 차별화가 있으니까 다시 작품 활동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그게 아닌 고만고만했다 못 돌아왔을 겁니다. 근데 뭐 스위트홈 이두나에서 엄청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활동 잘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이진욱이 아닙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일반 직장인들은 고만고만합니다.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배우들이나 정말 뭐 차별화 요소가 있고 관중 동원 능력이 있고 그 배우만의 뭔가가 있고 이게 예술하는 분야가 차별화가 되는 거지 일반 이쪽 분야에서는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평생 재기 불능이에요. 성폭력 범죄 위반하면은 참 그렇죠. 신상정보 공개된 경우도 생기잖아요. 전자발찌 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신상정보 공개되면은 동네 주민들 다 압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시대가 달라져서 조심해야 됩니다. 네. 80년대, 90년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아마 이렇게 뉴스가 안 나오고 저 두 분이 뭐 결혼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요새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피하려면 가장 좋은 건 절대로 나한테 그린라이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예외도 있긴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주변 남자들한테 기생 오래비처럼 생겼다, 야비하게 생겼다, 뭐 이런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은 좀 덜 조심해도 됩니다. 아니면 지나가다 번호 한 5번 이상 따여봤다, 여자들한테. 그러면 좀 덜 조심해도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다. 그러면 그린라이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도 전에 베트남 여행 갔을 때 길을 가는데 되게 이쁜 여자가 저한테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자기 오토바이 타고 같이 한 바퀴 돌자 이러길래 순간 내가 베트남에서 먹히나?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딱 뜬금없이 떠올랐던 게 뭐냐면 여자가 너무 이뻤어. 그래서 나한테는 그린라이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순간 너무 이쁘니까 아니 이렇게 이쁜 여자가 나 같은 아저씨를 왜? 이렇게 이쁜 여자가 나 같은 아저씨를 왜? 이렇게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예요. 나 아니어도 멋지고 젊은 남자들 많을 텐데 라고 딱 물음표가 던져지면서 아니다 라고 했거든요. 만약 따라갔으면 그 눈탱이 맞았겠죠. 그리고 관계 전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관계 전, 관계 후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 전 증거를 남기는 거 관련돼서는 뭐 모텔비를 여자한테 내게 한다 이런 거 안 됩니다. 같이 모텔에 들어갔더라도 요거 해당 안 됩니다. 그냥 모텔은 쉬러 가는 장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되고 그냥 동의 녹음, 그냥 녹음기 켜놓고 우리 지금부터 좋은 시간 보내도 될까? 라고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인증샷을 찍는 것도 방법입니다. 침대 위에서 같이 사진 찍고 뭐 그 인스타에 허세 샷 같은 거 남기는 거죠. 오늘 우리는 뭐 즐거울 예정 아니면 뭐 땡땡 도시 갈 예정 뭐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관계 후에도 꼭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그 관계 후에 증거를 남기는 방법은 뭐 카카오톡으로 오늘 좋았어? 오늘 어땠어? 라든가 이런 걸 물어본다든가 문자, 통화 녹음 아니면 전화해서 나 오늘 뭐 좀 별로였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증거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증거 남겨놔야 되고 요게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 전에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막 분위기가 무르 올랐는데 동의 녹음한다. 저도 안 해봤어요. 저도 안 해봤긴 했지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인증샷 같은 거 남겨야 됩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비밀 계정 만들자고 해서 둘이만 가입해서 둘이만 이렇게 연결해서 사진 공유하기 위해 만들자 이런 거 만들어서 하기 전에 인증샷 찍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관계 후에 바로 잠들면 안 됩니다. 하고 나면 피곤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카카오톡이나 문자나 통화 녹음 증거를 잘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사건 해결 방안은 가장 좋은 거는 좋은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겁니다. 요거 변호사 잘못 선임하면 진짜 골로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렇게 언론까지 나온 사태면 범죄를 최대한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바보가 아니고 검찰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증거가 없는데 구속 기소를 넘길 이유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범죄를 낮추는 거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엄한 변호사 만나면 무죄 만들어주겠다 막 이러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상황을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몇 건 같은 경우는 무죄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변호사 선임해서 최대한 처벌을 적게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말해도 될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안 좋은 변호사들, 나쁜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거 항소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1심 때는 무죄 막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그러면 징역 받을 거거든요. 징역이나 뭐 아무튼 처벌 강하게 받겠죠. 그러면 이제 항소하겠다고 해서 항소하면서 또 더블로 돈을 버는 케이스가 있어서 좋은 변호사 선임을 해서 변호사 잘못 만나면 징역은 징역대로 살고 돈은 돈대로 깨지고 진짜 인생 골로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최대한 합의해야 됩니다. 합의가 정말 어려울 텐데, 성범죄 사건이 합의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통화조차 못합니다. 지금 구속됐으니까 더 그렇겠죠? 통화한다고 전화하면 안 받을 겁니다. 그러면 또 전화하겠죠? 그럼 또 안 받을 겁니다. 그러면 요게 나중에 가중사유가 돼버립니다. 나는 합의하려고 전화를 한 건데 상대방은 안 받아버린다? 그러면 받을 때까지 전화하겠죠. 근데 안 받겠죠, 계속.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이것 때문에 뭐 위협을 느꼈다, 이렇게 또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게 성범죄가 진짜 합의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합의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직접 등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변호사가 연락이 가서 뭐 합의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뭐 부모님 통해서 정말 합의하고 싶다, 우리 애 좀 살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양형자료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본인은 합의하에 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양형자료 준비 안 했을 것 같아요. 반성문도 필요하고 탄원서도 필요하고, 그동안 뭐 자기가 착실하게 살아왔던 거, 그리고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었으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카카오톡이니 문자 내역이니 이런 거 다 첨부해야 됩니다. 물론 그게 증거로서 쓰이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카카오톡 이런 거 안 쓰일 텐데 그래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바보였다, 착각했다, 상대방의 노후 신호를 알지 못했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간이기 때문에 그 대법원 판례에서는 필름이 끊긴 거는 중간간으로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필름이 끊긴 상황에서 동의를 했어. 근데 이제 다음에 나 동의 안 했는데 했다, 요거는 또 인정을 안 해주는 판례가 있어요. 근데 요건 같은 경우는 뭐 내용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 신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 정말 죄송하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안 받는다라고 하면 공탁금이라도 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이 구급대원은 직위해제 상태라고 하는데요. 요건 해결 못하면 파면이나 해임 되겠죠. 그리고 교도소 다녀오면 직업 얻기 힘들겠죠. 그래서 최대한 요 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돼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피해자가 이게 보호가 좀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주면 인구도 얼마 안 되고 구급대원 누군지 알면은, 그 구급대원 누군지 직위해제 됐으니까 제주 지역 소방관들은 다 알겠죠. 직위해제된 사람이 누군지 알면 그 사람 있었던 그 소방서 그 뭐죠? 출장소에서 회식하다 일어난 거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여자 소방관이 뭐 1명, 2명 정도밖에 없을 거니까 누군지 뻔히 알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해자 쪽에서는 사건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요거 뭐 구속됐다고 자포자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